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 이 말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했던 발언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 싶었어요. 그만큼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비유적으로 얘기했나 보다 싶었는데 제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 41%가 전과자라며 민주당은 도덕성을 잃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요? 그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 44%가 전과자입니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167명 중 68명이 전과자라고요? 구급 공무원도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이 못 되는데 국회의원은 살인, 강도 같은 강력 전과가 있어도 그냥 뽑힐 수 있다?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더 황당한 건 이 사람들 체포도 못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은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이들은 이걸 악용하기도 하죠. 국회의 범죄자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22명의 전과자들이 있는데요. 국회의원 283명 중 총 94명이 전과자니 무려 3분의 1이 범죄자라는 거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전과자 얼마나 있으세요? 내 주변 지인 10명 중 3, 4명이 전과자라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잘 몰라서 국회가 진짜 범죄자들의 소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좌우를 떠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 이낙연 전 총리의 폭탄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낙연을 비판했고 결국 이낙연은 하루 만에 사과했어요. 그런데 사과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전과자 발언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해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계산해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그 숫자에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며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44%나 41%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은 대부분의 전과자들이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하다 생긴 전과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전과가 전과지 왜 민주화 운동은 괜찮은 전과인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민주화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물론 정말 가슴 벅찬 민주화 운동들도 많지만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1984년 9월 서울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이 4명의 민간인을 뿌락질하고 오해, 무려 6일 동안 이들을 감금 폭행하고 고문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회장 유시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 중 한 명인 전기동 씨는 본인은 뿌락지가 아니고 한국방통대 학생이라고 밝히면서 교수를 통해 신분까지 확인해줬지만 폭행은 계속되었고 전두환과 같은 전 씨라는 이유로 더욱 심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심지어 물고문 과정에서 세면대에 얼굴을 박아 앞니가 부러지는 등 자세히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의 잔인한 고문들을 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분열증을 겪는 등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죠. 이 일로 유시민은 붙잡혀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법원은 피해자 4명이 뿌락치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과 없이 틈만 나면 이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며 본인의 정치 커리어로 자랑스럽게 활용했어요.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숨은 어두운 면에는 관심이 없었죠. 운동권에선 과거부터 수차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은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 경찰 뿌락질하는 것을 자백하라며 쇠파이프로 구타해 사망시켰죠. 폭행을 주도한 광주 전남 총학생회 연합의 정의찬 의장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보좌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은근슬쩍 국회의원 선거에 내보내려고 했고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했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을 보좌관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 이분 얘기는 제가 하도 막 무서운 영상들을 많이 봐서 저 이 얘기 하는 거 솔직히 무섭거든요. 다음 대통령 후보 중 제일 막강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전과 사범에 심지어 이분은 민주화 운동으로 전과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음주운전, 검사 사칭 이건 대체 뭐라고 쉴드 칠 건가요? 운동권뿐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해준 민주화 운동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1989년 동의대 학생들은 신입생 부정입학 문제에 항의하며 시위를 시작했고 이는 점점 과격 시위로 변질되며 경찰 5명을 납치해 학교에 감금했어요. 다음날 납치된 경찰을 구하러 온 동료 경찰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동의대 도서관 7층에서 전경 5명을 인질로 잡고 농성 중이던 학생들은 오늘 새벽 경찰이 진입하자 복도 등에 미리 뿌려놓은 신라와 석유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간 불길이 치솟으면서 앞장서 들어가던 경찰 20여 명이 불길을 휩싸여 이 가운데 조동래 순경 등 3명은 유리창을 부수고 땅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나머지 경찰관들도 뒤따라온 동료들이 휴대용 소화기로 불을 끄는 인근 백병원 등으로 수송했으나 이 가운데 고성태 수경 등 3명은 숨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학생회장 2구는 경찰이 진입하자 도서관 7층에 감금하고 있던 안성주 일병 등 전경들의 옷을 벗겨 불을 붙인 후 미리 신라를 뿌려놓은 바닥에 던져 불이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변호해준 건 바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이었고 2002년 김대중 정부는 이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사건에 가담한 46명은 1인당 평균 2,500만 원, 최대 6억 원의 보상을 받았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지금 현재 국회 현황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인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이 중에서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다. 아까 국회의원 중 94명이 범죄자라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23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자들이라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건 간첩 활동을 했거나 국가 전복을 시도했거나 북한을 찬양했다라는 거라서 이건 보통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중 징역형을 제일 길게 받았다는 박선원 의원은 반미 성향 조직 삼민투 위원장 출신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죠.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은 1985년 광주에서 73명의 학생들이 미국 문화원으로 난입해 안에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3일 동안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인데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989년 정청래 의원은 사제 폭탄을 가지고 미국 대사관저를 점거했습니다. 당시 대사관저에는 주한미국 대사의 가족들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들은 담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대사 숙소의 유리창을 깨고 응접실로 들어가 응접실 바닥에 신라를 뿌리고 소파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친 다음 그레그 대사의 취임 취소,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반대, 미국의 수입 개방 압력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그레그 미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다 50분 만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이 진입하다 이들은 주스통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빗들였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제 폭탄을 든 괴한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심지어 정청래는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단체 서총련 위원장 출신이기까지 했죠. 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대표자인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에 이런 사람이 관여한다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며 제일 분노했던 건 바로 이들의 태도였는데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들의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하며 방송에 나와 떳떳하게 얘기하죠. 심지어 마치 대단한 업적인 것 마냥 여기면서요. 잠깐. 네.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안 살아봤죠? 네. 네. 1, 2, 3방이 독방인데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살만합니다.
감옥 다녀온 게 훈장이라도 되는 건가요? 저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고 심지어 이들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심각한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하기만 해도 일반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 촉발된 카톡 검열 논란에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법원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우리 연예인들은 음주운전이나 학교폭력했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유튜브며 커뮤니티에 도배가 되고 사람들은 신나게 욕하는데 정작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공인인 국회의원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무관심하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이라고 지지하고 그들이 어떤 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